정치, 경제, 사법, 교육, 국토 이 5분야를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법 분야에 검찰은 사법 시스템의 옆에 붙어 있는 골칫거리인 쥐젖 같은 거예요. 내가 예를 들었잖아요. 피부에 조그맣게 솟아오르는 아무 영양가 없는, 그냥 붙어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레이저로 한번 지지면 끝나는 그런 쥐젖 같은 존재 하나 제거하지 못했어요. 내가 조국을 비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윤석열을 인사검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언제 안 했느냐?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힐 때 인사검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했어야 되냐, 인사검증을? 공직기강 비서관이 해야죠. 그때 공직기강 비서관은 김종호였어요. 감사원에서 나온 김종호. 김종호가 했었어야 됐어요. 했는지 모르죠. 근데 그거를 뭉갰을 수도 있어요. 어찌 되었든 중앙지검장 임명할 때 인사검증 안 했고요. 그 검찰총장 임명할 때도 인사검증을 안 했어요. 최강욱은 했죠. 최강욱은 빠릿빠릿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했어요. 그래서 엄청 이 절대 불가라는 그 뻘건 딱지를 붙여가지고 올렸어요. 그런데 노영민 실장은 뭐라고 증언하느냐? 민정실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서 반대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야?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반대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한 대로 장점과 단점, 위험성과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올린 거예요. 그게 무슨 인사검증이야 그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여기 나오잖아. 이춘재 기자가 쓴 이 책에 나오잖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문제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조국을 비판하니까 조국 팬들이 나한테 와서 나한테 이제 혼난 사람들이 여러 대 있으니까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내가 조국을 비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계속 뭐가 와요. 그래서 내가 이번 강의를 확실하게 해주겠다. 이 댓글을 봅시다. 인사조직 원리의 툴에 넣어서 인간을 분석하는 방식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틀렸다는 걸 어떻게 밝힐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세상을 구성하고 운행하는 원리를 해석하는 단 한 가지 절대적인 방법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에 따라 그곳에 한번 넣었다가 꺼내 이 인간은 이런 저런 물건이에요 라고 이런 물건이요 저런 물건이요 식이라면 좀 갸우뚱해지네요. 각성해서 새로운 관점을 절대 갖게 되지 못할 것이라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네, 궁금하죠? 공적 영역에서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어떤 다른 해석이 있어야 돼요. 아니 나는 내 이웃으로 문재인 같은 사람 옆에다 있으면 좋다니까. 아니 사적 영역에서 문재인 같은 사람 옆에 있으면 나쁠 게 하나도 없지. 근데 공직이 나온 거라니까. 거기서 거짓말을 하면 어떡해. 이 사람 거짓말 했냐 안 했냐를 지금 내가 따지는 거잖아. 왜 거짓말했겠어? 자기 이익 때문에 거짓말했지. 자기 이익이 없는 데는 공정해. 근데 자기 이익이 있는 데는 절대 공정하게 안 해. 이따 계속 볼 거야. 조국이 어떻게 했는지. 나는 인사조직론은 인간과 조직에 관한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더구나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 그걸 어떻게 해석해? 어떤 다른 해석이 가능하냐고. 각성해서 새로운 관점을 절대 갖지 못할 것이라는 건가요? 그렇지.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어떤 다른 관점이 있어. 아니, 그 다른 관점이 새로운 관점을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새로운 관점이란 어떤 관점인지 나도 궁금해요. 그게 더 좋은 관점일 수도 있겠지. 거짓말이라도 표만 많이 얻으면 괜찮다는 관점인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180석 표를 많이 얻어가지고 180석 만들어냈는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야. 조국이 자신의 비극으로 어마어마한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인가요? 조국에게 어마어마한 실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위기에 기대합니다. 네, 깨달음이 있었다면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거짓말로부터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깨달음이 없어요.
공적 영역에서의 깨달음이라면 거짓에서 출발하지 않죠. 추미애 사례를 보세요. 자기가 잘못했어요. 자기 본의 아니게 잘못하겠댔어. 그래도 그 깨달음을 통해서 추미애가 거듭나게 되죠. 깨달음이란 그런 거예요. 공적 영역에서의 깨달음. 그것은 추미애가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아시겠죠? 개인적인 깨달음이야 그냥 자신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누구도 시비 붙을 수는 없죠. 조국이 개인적으로 뭐 사생활 하는데 누가 시비 붙겠어요. 깨닫든지 말든지 그건 지가 알아서 할 일이고, 공적 영역에 나와 있다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해. 공공의 영역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니까. 더군다나 국가의 세금을 쓰면서 하는 일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거짓말을 해? 자신의 비극으로 어마어마한 깨달음이 있었다면 그때 있었던 일을 솔직히 다 터놓고 이제는 안 된다. 진실을 기록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숨기고 있잖아. 거짓에 기초한 깨달음이라면 누구나 공적 직무 수행에서 잘못을 저지른 후 내가 깨달았으니 다시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용납하겠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훈련되지 않은 의사가 의료사고를 저지른 후 깨달음을 얻었으니 내가 다시 수술하겠다고 하는 것이 용납할 수 있다고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이 자신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지 못하고 거짓말로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조국이 보여주는 일련의 행태는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적당하면 옹호도 있어야 합니다. 왜 완벽해야 내 편입니까? 이재명도 지지하고 조국도 문재인도 노무현도 노회찬도 지지합니다. 저쪽은 주가 조작 디올백 건의로드도 옹호해주는 뻔뻔함이 있는데 이쪽은 왜 완벽해야 합니까? 저들의 반의 반만이라도 뻔뻔했으면 노무현 노회찬이 가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이런 논리가 가장 위험합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이런 방식의 논리는 사적 영역에서는 말이 돼요. 그러나 공적 영역에서는 어떤 거짓 행위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페이터 아이겐이 국제 투명성 기구를 설립하면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3가지를 내놨잖아요. 투명성, 성과 책임, 정직 성실성. transparency, accountability, integrity. 이 3가지를 조직 설계의 가장 기본 원리로 정리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길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이 투명성, 성과 책임, 정직성. 이래야 부정부패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조국은 부정부패를 용인하고 있어요. 뒤에서 보겠습니다. 공직에서는 항상 절대적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상대적에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더 심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용서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적 영역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공적 영역에서는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조국이 보여주는 일련의 행태는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되는 거예요.